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기본권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민노총은 기득권 철밥통 절대 안 내놓겠다. 솔직히 선언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광주 이어 군산형 일자리에도 노동기본권 침해 억지, 지역경제 회생에 위한 임금단체 협상권 자재 진정성 호도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목 뺏는 노노 착취 본색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철밥통인가? 그러면 헌법에 따른 국민주권, 인권, 존엄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민철밥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형, 일본형 일자리가 어디 있으며 한국처럼 특히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 도시별로 일자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별 일자리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계인권선언 위반이자 우리나라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노착취 운운하는데 노노착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착취 구조는 노동과 자본 간의 착취와 비착취 구조만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가벌병정으로 계층화되어 있는데 그 착취 구조에서 최고의 착취자는 갑입니다. 나머지 얼병정은 갑이 착취를 위해 분할 지배하는 구조이죠. 계급을 계층화하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문제가 된 스펙 쌓기를 통한 인류대학 진학 역시 피착취 서열 구조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행동대인데 수사권을 어떻게 주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청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든 검찰개혁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예를 들면서 수사권,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독립하든 안 하든 경찰 자체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 개혁은 정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한 그 어떤 제도도 개혁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진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개혁의 핵심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노조도 당연히 만들어져서 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불출마 뒤집는 한국당 의원들 해도 너무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정치 부끄럽다는 초선 의원들 자성 여야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마 불출마 따질 필요 없이 연임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4년간 의정활동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재선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임은 허용해야 합니다. 한 번 쉬었다 그 다음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죠. 국회 운영 한꺼번에 다 갈면은 300명을 다 바꾸면 국회 운영 경험을 없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4년마다 절반씩 뽑으면 경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절반 남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국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자사고 외고 전부 말살 5년짜리 정권이 나라를 제 것으로 한다. 중앙일보는 대입 입시 비율 조정이 근본 대안 아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 한마디에 1년 공로나 없던 일로 교육계의 과속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교의 형태나 대학 입시의 정시와 수시 등 이런 지엽적인 이야기로 날 새고 있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한 계획은 없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육과 정반대의 거짓과 기만을 가르치면서 무슨 교육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개도국 지위 잃은 농업,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좋아서 업그레이드 첨단 산업입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농업의 포기죠. 개도국이냐 아니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약자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업은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냐에 상관없이 당연히 보호해야 할 산업입니다. 농업의 업그레이드화와 첨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 농업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보호하지 않은 한 농업의 업그레이드와 첨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본질적인 농업, 농촌, 농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그 식량의 이 안보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농업의 본래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자본주의적 생산, 농업 자본에 의한 생산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천 가산점, 표창장, 조국 반사 이익에 취한 한국당의 퇴행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발전에 뒤처지는 정치 발전 수준 때문이고 정당 민주주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적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탈원전 관련 한경신문은 탈원전 모든 비용 숨김없이 다 밝히고 국민 판단 구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원전 비용을 대체에너지나 대한에너지 비용과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설령 비교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전 건설과 원전 가동 비용을 대체에너지 건설과 대체에너지 가동 비용으로 비교할 것인가, 아니면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 시 복구 비용과 사용 후 핵연료를 향후 10만 년 보관하는 비용을 합쳐서 비교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전과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의 비용은 전기 생산 비용은 비교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홍 부총리는 위기 대응 경제팀장인데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대의 성장과 L자형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라면 지금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의한 저성장과 공황적 위기를 지금 경제관료가 무슨 수로 이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청년수당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박원순의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 보다 냉철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아니라 전체 청년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특정한 연령층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 청년수당의 문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